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최근에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이랑 틀린데요. 장기 공급 부족 그리고 급증하는 산업 수요 이런 것들이 은 가격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투자뿐만 아니라 실버 투자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실버 투자 관련해서 스테이커스 조규현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당근마켓에서 네. 골드바를 좀 살려고 네. 알아봤더니 잘 없더라고요. 네. 네. 요즘 진짜 찾기 힘들고, 네. 금뿐만 아니라 은이 진짜 지금은 거의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은 홈쇼핑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좀 이제 금에 비해서 네. 중량당 그 가격이 낮다 보니까 뭐 실버바도 봤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공급적인 측면에 이제 우리나라에 좀 타격이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수입도 해오고 이런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은은 해외에서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 정말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은이 이 정도로 부족하면은 보통 해외에서 은을 수입해 오는데 그 경로도 이제 해외에서도 은이 출고되는데 거의 2달 이상 걸릴 정도로 되게 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은에 대한 수요가 이 정도로 가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주일 안에 뭐 한국금거래소나 이런 이제 대형 금거래소들도 뭐 조폐공사 금거래소 다 이제 은 실버바 품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라도 빨리 네. 한국금거래소가 아니라 한국은거래소를 창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은거래소 있습니다. 있나요? 제가 만들려고 했더니. 자,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금에 비해서 은은 채굴량도 많고 좀 풍부한 광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족해졌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은이라는 게 과거에 어땠는가 이제 그 은에 대한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 금보다 좀 못나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정말 옛날로 가면 금화 자체가 돈으로서 많이 썼잖아요. 네. 그리고 은화도 많이 돈으로서 썼어요. 썼습니다. 예, 많이 썼어요. 예, 많이 썼죠. 그래서 금과 은 둘 다 돈으로서 쓰였고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1944년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확립된 이후부터는 은을 사실 돈으로 쓰는 국가는 없었다고 봐야 돼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많이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 1971년 이제 불태환 화폐로 가게 되면서 불안화폐 시스템에서는 금도 돈이 아닌데 은이 뭐 이제 가치가 있냐, 뭐 산업재나 아니면 주얼리 말고는 가치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은 은은 아예 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한 10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그때는 은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완전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항상 네. 금 가격이랑 비교해도 막 거의 100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은은 그래도 귀금속이다 보니까 이게 막 많이 채굴하고 싶다고 해서 채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굴량, 매장량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갈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시광산들을 보면 이제 금은 이제 재활용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금이 고갈난다고 해도 재활용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은은 재활용하려고 해도 채굴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도시광산을 해도 뽑아내는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제 도시광산들에서 금이랑 이제 뭐 은이 많이 들어있으면 금 채굴을 하는 김에 은을 채굴을 했는데 좀 은만 주력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채로 그냥 갖다 버렸다고 해요. 막 그래서 컴퓨터도 갖다 버리고 뭐 세탁기도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은만 많이 들어있는 부품들은 다 버려졌다. 그래서 은이 안 그래도 매장량도 부족하고 세계적으로 공급도 좀 딸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게 점점 벌어지다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됐다. 이제 은에 대한 수요가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재고라도 좀 많이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이 정도면 채굴할 만 하겠는데 해서 다시 가져다가 채굴을 하면 되는데 옛날에 진짜 그걸 다 매립으로 버려버리니까 은을 가지고 올래야 가지고 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광산들은 점점 채산성이 있는 광산도 별로 안 남아서 채굴할 수 있는 광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재활용할래야 재활용할 수도 없어. 플러스 그 다음에 은이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워낙 그 전기 전도율도 높고 그다음에 열 전도율도 높다 보니까 그런 IT 계열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특히 인공지능이나 5G 전기차에서 많이 쓰인단 말이죠. 이 산업 수요는 은 가격이 10배가 뛴다 그래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어차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은이 해봤자 한 50g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은 가격이 10배가 뛴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가 은을 안 쓸까라고 생각하면 안 쓸 수도 없지만 굳이 그거 50g 들어가는 거 가격 10배 뛴다고 해서 전체 생산물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산업 수요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산업 수요 빠지죠. 그러면은 이제 산업 수요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니까 이제 그 남은 유통량 자체도 별로 없는데 공급이 안 된다. 이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이 공급이 계속 부족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을까. 사실 수요가 한번 팍 죽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은에 대한 프리미엄은 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금 선물 가격과 은 선물 가격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1년 수익률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거의 금과 은이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은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금이 좋아? 은이 좋아? 금 투자가 좋아? 은 투자가 좋아?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노업의 관점에서 본다. 내가 4, 5년 정도를 두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은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훨씬을 2번 얘기했어요. 네. 예.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 주셨던 포인트가 되게 좋은데 이 올해만 두고 봤을 때 사실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의 수익률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항상 은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를 보면 금 가격이 한 26배 오를 때 은 가격은 32배 정도 상승을 할 정도로 상승률이 더 높았고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6배가 오를 때 은 가격은 11배가 오를 정도로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은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상승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인데 올해는 금이 오른 거랑 은이 오른 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은이 올라야 될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업사이드가 은이 훨씬 많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은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의 레이쇼겠네요. 네,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금 하나 살 돈으로 은을 몇 개나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역사적 평균치는 한 1대 15 정도가 돼요. 그 역사적이라는 게 시계열로 몇 년치일까요? 한 5,000년 정도 됩니다. 5,000년? 네, 기원전 3200년 메소포타미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면 항상 1대 15 정도를 꾸준히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1대 80에서 9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야, 그러면 금 하나 주면 은 80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르긴 합니다. 1대 15가 적정하냐 아니면 지금 은의 가치가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대 뭐 40에서 5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을 다 뭉뚱그려 봐도 어쨌든 1대 80이나 1대 90은 너무나도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도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르지만 은이 지금 금 가격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제 은 가격 상승의 큰 모멘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은의 공급이 금보다 훨씬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은 가격이 정말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자주 나타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투자는 그래도 많이 쉽거든요. 왜냐하면 골드 바도 있죠. 골드 ETF도 있죠. 그리고 또 은행 가면 골드 뱅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은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막상 생각하면 실버바 외에는 안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은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은 ETF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골드 뱅킹처럼 실버 뱅킹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버 뱅킹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거의 7% 수준이라 네. 제가 생각할 땐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아쉽고 이제 은 ETF가 그나마 좀 나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네. ETF다 보니까 수수료가 한 0.7%에서 0.8% 수준으로 적절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있고 해외에 상장된 ETF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환해지를 걸고 싶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추천드리고 환해지를 하지 않고 환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전에 얘기했었죠. 금 얘기할 때는 환 노출을 한 거를 좀 추천을 드렸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된 게 좀 낮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어차피 은은 경제위기가 오면 반토막 나요.
어차피 반토막 나니까. 아, 그러니까 은은 좀 네. 약간 산업재로서의 특성이 강하고, 네. 그럼 경기 위기가 왔다는 얘기는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은은 이 금의 슈퍼사이클 기간 동안 더 높은 상승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리스크를 지불하는 대신에 조금 더 이제 테이크를 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환 해지를 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금이 올라간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과 은은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 기간 동안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이제 $1 환율도 이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실제로 금의 상승 사이클을 기준으로 보면은 금이든 은이든 환을 노출하는 것보다 환을 해지하는 게 단순히 비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은 안전자산의 측면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 노출을 추천드렸던 거고, 은은 어차피 투자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을 해지함으로써 그 상승 기간 동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국내 이제 상장 ETF인 은 ETF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추천드렸던 건 사실은 실물이기는 해요. 실버버 살까요? 홈쇼핑에서? 아,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가지고 네. 사실은 감히 추천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실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살 때 부가세 10%를 내는 부분은 있지만, 아, 실버도 똑같이 금과 똑같이 부가세 10%를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의 장점은 나중에 팔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ETF나 아니면 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15.4%나 이제 해외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은은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10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32배가 상승할 만큼 한 번 상승하면 포텐셜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두세 배만 오른다고 해도 그 수익에 대한 15.4%의 세금은 부가세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은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부가세 10%를 내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좋다. 다만 이제 보관의 불편함이 조금 있다는 점만 같이 인지하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보관이 불편할 만큼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짬짜면 네. 금과 은 동시에, 네,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네. 금과 은을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떨까요? 금과 은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제가 금과 은을 동시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거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지금 7대3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7, 은 3. 네, 맞습니다. 은이 상승 모멘텀이 더 크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은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아예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측면에서 금은 한 70% 보유하고 그 다음에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 은을 30% 보유하고 있는 건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아예 진짜로 경제 위기까지 발전해서 은 가격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금을 다 팔아서 전량 다 은으로 넘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7대3 비중으로 가고 경기 국면에 따라서 만약에 뭐 경기가 좀 더 살아난다 그러면은 뭐 금을 5, 은 5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